예, 5월 3일 제일 빠른 마감 방송이죠. 프로입니다. 밖에 날씨가 정말 좋네요. 자, 그리고 5월부터 시장의 변화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랑 수년 대신 제 고객분들은 잘 기다리고 계시는데 트위터나 이런 데서 저 질문 주는 분이 계세요. 적극 환영하고요. 자, 5월달 언제 변화가 오는 거냐, 그런 내용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급 분석, 실전 투자라는 거는 실제로 매매를 막 뭘 할 때도 있지만 전체로 계좌를 불리는 실전 투자 수익이 될 수 있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참고 부탁드리고 10년 되게 체리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어제 미국에 저희가 약간 천덕꾸러기를 했던 애플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또 너무 좋죠. 실적이 좋아도 떨어질 때도 있고 실적이 나빠도 반등 줄 때도 있는데 가장 기준은 시장입니다. 시장이 조금씩 좋아지는 흐름이라 보시면 되고, 오늘 애플의 큰 반등을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릴 거예요. 자, 1100억 불 사상 최대로 자사주 매입 규모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다가 AI를 더 확장시키겠다는 팀쿡의 의지도 보였어요. 자, 뒤에 그 반도체 할 때 말씀드릴 거고요. 자, 4월 달에 우리를 그렇게 공포에 몰아넣고 힘들었던 매크로들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가장 불안하고 봤던 금리가 안정이 좀 더 됐어요. 더 빠졌고, 어제 이제 파월이 말했는 멘트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좀 늦게 영향을 주면서 매크로가 좀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 증시가 수급 모멘텀 증시잖아요. 5월 증시가 시작이 되고, 자, 거기에서 제가 계속 기준을 세 가지 요건 말씀드렸던 주도주의 탄생을 기다리고 체이싱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여전히 수급을 볼 수 있는 바이오, 그다음 수출이 정말 좋아지고 있는 반도체가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수급 특징주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 데서 뭐 단타든 뭐든 시그널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종목 다 말씀드릴 거고, 또 간만에 AI 개별주 근래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개인 수급으로 반등을 좀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전체로 섹터 테마를 한 번씩 종목별로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지금은 계속 차별화예요. 자, 미국은 좀 중장투라하고 우리나라는 주기 좀 짧지만 할 거 안 할 거, 강한 거 약한 걸 고르시는 거예요. 약한 데서 자꾸 마음 쓰고 마세요. 좋은 걸로 계속 집중하시는 게 실전 투자입니다. 자, 미국의 금리와 달러가 안정이 좀 됐어요. 어제 제가 금리 차트도 보여드렸는데 하락이 아니라 작년 10월처럼 하락이 아니라 왔다 갔다 했다 했죠. 근데 지금 4.6% 이상 했던 게 살짝 빠졌어요. 살짝 4.5%대입니다. 근데 그것도 되게 반가운 일이에요. 증시에는. 자,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10년물이 4.5%대로 들어온 거는 증시의 좋은 면이고요. 자, 달러도 같이 움직이니까 105대로 살짝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외 다른 나라들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런 면을 볼 수 있고, 이제 파월 멘트는 어제 방송에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QT도 좀 줄인다는 얘기를 했었고, 유동성이라든지 지금 금리를 상단 누를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간만에 애플이 상당히 큰 반등을 주면서 미국 대표주의 역할을 제대로 했죠. 우리나라가 이제 밸류오브 2차전지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스닥 빅테크나 미국 전체에서 애플이 8%나 급등하면서 지수를 잘 받치고 있어요. 미국 증시 잠깐 보여드릴게요. 근데 지금 보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못해요. 자, 미국은 지금 나스닥이 아직도 21선 돌파가 안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코스닥, 코스피 둘 다 올라가 있는데 지금 비미국적 살짝 지금 본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좋은 면인데 어쨌든 애플이 올랐다 해도 21선 위에 있지만 바닥은 저는 나왔다 봅니다. 자, 가장 주도주, 미국의 주도주는 확고합니다. AI, 반도체, 엔비디아 주도주군인데 22일 날 실적을 발표할 거예요. 여전히 저는 기대를 합니다. 주변주 정황이 다 그래요. 자, 빅테크 더 차별하셔야 되고요. 자, 유가가 이제 꺾였다고 일단락됐다 말씀드렸는데 어제 중동 이슈도 살짝 나왔어요. 이스라엘 공격 받니 맞니 그런 거 보지 마시고 투자하실 때는 유가나 저항을 보시면 됩니다. 유가는 꺾였다 말씀드리고 있고 유가도 또 한 번 더 보여드리면 또 꺾였어요. 안만 올라오기 때문에 살짝 반등 줘봐야 그런 거는 또 기회입니다. 변동성이 줄어드는 과정이고요. 혹시나 유가가 올라오게 되면 그런 테마든 뭐든 오히려 파는 기회를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주변 중동과 중국과 대만, 일본을 말씀드리는데 홍콩 증시가 지금 상당히 잘 올라옵니다. 상당히 잘 올라와요. 근데 홍콩은 제가 밸류업 얘기도 드렸잖아요. 일본에서 하고 우리나라, 대만, 미국도 자사주도 전부 다 주주가치부터 해서 다 이제 그런 비슷하게 증시를 올리는데 엄청난 큰 힘을 쏟고 있어요. 되게 중요한 경제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금투세를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 거는 같이 따라가는 게 좋아요. 자, 홍콩도 ELS가 1분기 때 그렇게 안 좋다, 막 3년 만에 오는데 막 반타작 났다 막 그러다가 어쨌든 털고 수급된 반등을 주고 있잖아요. 자, 항생지수가 이제 18,000이 부담됐는데 돌파를 했습니다. 자, 선을 끊었던 2위에서까지 저항대인데, 저항 구간인데 올라온 상태라서 상당히 반등이 강한 구간이에요. 자, 주말에 중국이 올라왔을 때 우리나라 이양 줄 수 있는 거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요. 지금 바로 볼 수 있는 거는 종합권 정시 묶여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 위안화 엔화 보듯이 우리나라 환율 빠졌어요. 빠졌습니다. 그러다 환율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자, 대만은 비슷하게 계속 이제 엔비디아 보고 있는 중점 라인인데 20선 아래에서 오늘 약보합이었고요. 일본은 엔저는 뭐 크게 급낼 거 없이 왔다 갔다 하고 공격을 되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금리 달러가 살짝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변동성이 있더라도 저는 받칠 거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저와 QE는 계속 시간이 갈수록 오래 갈 수 있다. 짧게 보면 안 된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조용했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 지겨운 분들 계셨는데 분명히 5월달에 시장 변화가 보이기 때문에 주도주군 잘 홀딩하라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 수급 모멘텀의 우리나라 증시 4월달은 그랬다 치더라도 5월부터 변화가 되면 이런 주도주군 수급주를 찾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계속 시그널을 제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자, 월봉 되게 중요한 말씀 드렸잖아요. 자, 월봉이 지금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살짝 양봉이 나와 있죠. 그 주봉으로 보면 4월 마지막 때 발빠른 빅머니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반등을 주고 있어서 첫 주가 확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볼 때는 다음 주부터가 찐입니다. 외국인 오늘 관망이지만 월요일 날이 대체 공휴일이에요. 어린이날 공휴일이라서 다음 주는 화요일부터 시작인데 시장 주도주가 분명히 나올 거라 보고 있고, 가장 큰 후보는 이 반도체, 성장 수급 바이오입니다. 자, 외국인 수급은 분명히 바뀔 수 있는 흐름이 달러나 환율이나 전반적으로 말씀 다 드리고 오늘도 환율 더 빠졌어요. 되게 좋은 쪽으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장투로 계속 얘들이 반도체를 사죠. 큰 흐름 보고 단기로 4월 달에 그렇게 겁을 주고 삼성전자 해지로 팔고 개인을 엄청 흔들었지만 반등을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환율도 안정되는 시그널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저는 5월 달에 수급 변화가 가장 주포죠. 외국인들이 주포인데 얘들 수급 변화도 일어날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자, 미국의 금리 달러가 살짝 안정화되면 계속 말씀드리는 비미국으로 관심을 더 가져야 됩니다. 어차피 미국에는 엔비디아 중심으로 들고 있는 거잖아요. 중장기 들고 있는 거고, 나머지 이제 비미국, 그래서 우리나라 뭐 종합권 EM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글로벌 1등인 한국 반도체는 뭐니 해도 수출이든 경제든 반도체 디램각이 다 마찬가지로 상방을 보고 있으니까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미국 지수보다 살짝 좋은 모습입니다. 우리나라가. 자, 그리고 금리 정책이 다른 나라가 미국보다 빨리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증시에 좋습니다. 한번 전체로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5월 달에는 여전히 지수 바로 확 가는 것보다, 왜 금리가 아직 고금리이기 때문에 확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종목 위주로 보고 있고 아직 수급이 개인이 올라오고 있지만 한정돼 있습니다. 시소는 계속 탈 거예요. 얘 올라갔다가 빠지면 다 못 올라가고 계속 그런 시소를 탈 거고, 거기에서 찾는 겁니다. 가장 크게 섹터를 나눌 때 제가 반도체, 바이오를 메인으로 보고 있고 2차 전지가 약하죠. 하지만 밸류과 함께 뽑아서 보고 있지만 지수를 잘 지지할 거라 봅니다. 자, 기타 등등 있는데요. 자, 밸류과 2차 전지는 오늘 살짝 자동차 얘기 드리면 길어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중국의 베이징의 전기차 축제를 하고 있어요. 모토쇼입니다. 우리나라 인기가 되게 없어요. 우리나라 2차 전지 꺾이다 보니까 지금 서울이든 제주도 하고 있는 것도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글로벌에서 메인들이 다 가 있어요. 중국 전기차 얼마나 올라오는지. 자, 치킨 게임을 안 좋게 얘기하고 있지만 중국차 전기차가 상당히 성장에 강한 걸 보여주고요. 테슬라가 FSD 론칭한 것처럼 자율주행 기술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밸류업은 여전히 지수를 받칠 수 있지만 오늘 자동차 좀 빠졌을 거예요. 여전히 이제 이런 들은 보면서 성장이 좀 약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닝 보고 주주가치 배당은 좋지만 단기로는 사실 고점이 좀 부담되는 흐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봤을 때 간만에 제가 봤던 4월달에 다 버리고 현금화 시켰던 로봇, 서서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엔터도 제가 하이브, 뉴진스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실적이 되게 안 좋게 나오고 했지만 SN 같은 것들 보면 바닥에서 반등 시도 좀 보이고 있어요.
자, 그 외에 제가 전반적으로 다 봐드렸던 이런 것들은 올라올 때마다 비중 축소하는 게 맞습니다. 여전히 제가 보는 시장 주도주군은 아니라 저는 보고 있어요. 개인 야딱금이 살짝 반등했습니다. 다시 50조 중반에서 후반 가고 있죠. 좋은 거고. 자, 환율이 엔화든 위안화 강세를 보였지만 1364원으로 떨어지면서 오늘 외국인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환율 시그널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 수급 변화 기대. 자, 반도체 애플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애플을 말씀 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애플이 보시면 저희가 165불을 바닥으로 끊었잖아요. 끊었고 되게 약했습니다. 중국에서 안 팔려. 애플값 포기했어. 그 대신 그 사이에서 애플 프로비전을 살짝 기대했지만 생각보다 별로였죠. 향후적으로 더 나와야 될 부분이고, 애플이 200달러에서 올해 내내 빠지고 약한 구간입니다. 근데 어제 AI에 대한 확장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1100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조죠. 맞죠? 한 140조 원 규모의 아주 거대한, 작년에 90조였는데 지금 더 올랐습니다. 그만큼 되는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면서 급등을 했어요. 얼마 전에 보시면 메타도 그랬죠. 알파벳도 그랬습니다. 이것도 사실 미국에서는 워낙 배당을 많이 주는 국가다 보니까 뭐 PBR 엄청 높긴 하지만 그름이 지금 수급 쪽으로 애플을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갈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어쨌든 AI 쪽에서는 좀 약한 건 맞잖아요. 그래서 큰 반등을 줬지만 여전히 빅테크를 사수하는 좋은 지수의 역할을 했다 보는 거고요. 어쨌든 시총 2위지만 미국 대표주입니다. 내용 보시면 매출은 떨어졌어요. 중국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익률은 올랐어요. 자, 서비스 매출 그래서 아이폰 쓰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쓰진 않는데 아이폰 생태계 얼마나 많아요, 그죠? 구독부터 해서 그런 매출이 더 확대됐습니다. 서비스 매출이 전체 매출의 4분의 1이에요. 더 커진 거고요. 전 이쪽을 키우고 있는 건데 역대급 자사주 매입이 주가를 끌어올렸다. 자, 배동도 많이 한다 그랬고 AI 확장은 솔직히 살짝 모호해요. 지금 다른 빅테크에 비해서 테슬라는 자동차만, 근데 AI는 애플은 조금 오만 분위기라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하반기 아이폰 16 거기에 대한 AI 온디바이스 폰 기대를 키우고 있어요. 그 때문에 오늘도 온디바이스 반도체는 좀 반등을 줬거든요. 우리나라에는요. 어디로 갈지를 아직도 애매해. 아직도 애매해서 애플카 드랍 후에 AI 쪽으로 다양한 컨택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테마 이런 걸 만들고 있지만 좀 봐야 되는 분위기다. 자, 그 CEO인 팀쿡 얘기했습니다. 인공지능 가능성은 정말 낙관적이다. 관련 기술에 상당한 투자 중입니다. 얘들 포워드 가이던스도 얘기 안 했어요. 얘들 좀 그러도 되는 모여라. 하지만 AI 쪽에 다시 한번 주도주군에 힘을 실어준 멘트였습니다. 그 오늘 우리나라 AI 소프트웨어라든지 그 다음에 반도체 쪽도 온디바이스 올랐던 요인이었어요. 충분히 영향을 주는 거죠. 애플이니까. 자, 그리고 퀄컴 다 아시죠? 퀄컴이 사실 신고가는 아닌데 근래 2년 내에서 그 고가를 뚫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내용상 보시면 중국 소비가 올라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중국 스마트폰이 회복한다. 물론 중국에는 화웨이도 있고 오포, 비보 자체적인 브랜드가 많습니다. 자기들만의 어떤 경제를 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퀄컴이 아직까지 안드로이드로 들어가 있어.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대표격이지만 중국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중국이 떨어져 나가면서 퀄컴 약하긴 한데 아직까지는 실적의 회복에 영향을 줬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한국 반도체 또 중국 소비 스마트폰 회복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면입니다. 당장은 중국이 자체적으로 100% 못해요. 그래서 엔비디아 기준은 여전히 좋고 뭐 작년처럼 지금 등나고 있는 과정이 추세는 나쁜 게 아닙니다. 자, 반도체 주도주군 미국은 좀 길게 굵게 보니까 추세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20일 실적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어요. 자, 한국 수출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들으실 겁니다. 계속 좋아진다. 그 다음에 제가 GDP도 지난 주말에 말씀드렸다시피 항목별로 설명드렸잖아요. 한국 반도체는 수출, 우리나라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이제 D램 낸드는 분명히 가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반도체에 되게 좋은 거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이재용 회장님이 그 유럽 출장 갔다가 들어오다가 기자를 딱 만났는데 하는 말이 봄이 왔네요. 날씨도 봄이지만 반도체 업계에 봄이 왔다는 걸 알리는 그런 멘트지 않았나 싶습니다.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외국인들이 안 팔면 돼요. 안 팔고 안 사주더라도 안 팔면 올라갑니다. 해지한다가 살짝 그러다가 분명히 밑에서는 저가 밴드 있고 크고 많이 살 수 있는 큰 돈들은 여기에서 우리는 더 밑에 사놨기 때문에 올라갈 소름이 나올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 HBM, 그 엔비디아 다 마찬가지인데 뭐 어제 그저께 파도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잘 홍보 잘하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도 괜찮습니다. 이건 뭐 개인 신용 때문에 걱정하는 분 계시는데 그건 횡보예요. 횡보 중이고, 제가 작년에 그 에코프로처럼 외국인 팔고 기관들의 빅수급 들어가면서 그런 흐름 좀 기대하고 있거든. 수급 시프트 과정이다 보니까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개별 수급주로 봤던 DI, 사실 온디바이스 애플 땐 반등 주다 보니까 뭐 제주바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오늘도 한번 언급 드렸어요. 어차피 얘들 빼고 주고 큰 수급들이 다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오늘도 18,000 초반 되면 혹시나 얘들 추이 못 하셨던 분들 한 번 더 하라는 얘기를 더 했어요. 안 하셨던 분 하는 거 이제 추가할 필요는 없고 메인이 아니니까 여전히 잘 가지고 있는 수급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YC 왔다 갔다 한다 그랬는데 YC가 지금 조정을 받아요. 쉬면 좋다 그랬잖아요. 딴 것들 좋은데 얘들은 정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정 받고 나면 저점 매수하고 눌림목할 수 있는 수급주로 판단하시면 돼요. 자, 온디바이스는 애플 때문에 리노공업이라고 그때 봤던 종목이죠.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등을 주고 있지만 아직 메인은 아니고 단타 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 보시면 돼요. 우리 메인은 저 위에 있습니다. 계속. 자, 5월달에는 반등을 기대한다. 바이오 아침에 또 좋았거든요. 제가 5월달 반등 기대하면서 아침에 알테오젠이나 3,000단 제약이 많이 올랐어요. 3,000단 제약은 제가 절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반 손절친 거 있고, 제가 11만 5천원에서 선을 꺼놨잖아요. 확 치고 11만 5천원 안착되는 과정이에요. 안착될 수 있다 보는 거고, 안착된 이후에 요비에까지 봅니다. 요비에까지 보기 때문에 안착된 후에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아직 우리 1팩은 계속 알테오젠이다. 리아켄바이오도 꾸준히 반등을 줘서 7만 중반까지는 가능합니다. 2차전지 앞에 제가 중국의 베이징 모터쇼에 잠깐 드렸는데요. 중국의 전기차 수준이 저콜들 밀어낸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 재무장관 그 앨런도 그랬잖아요. 중국을 막 규제라고 견제를 하는 이유가 중국의 자동차 기술이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른 것 같습니다. 베이징 모터쇼 현황이 좀 그런 상태고요. 하지만 얘들이 지금 규제라든지 인권의 기준이 낮기 때문에 테슬라가 FSD를 밀고 있지 않습니까? 론칭을 했는 상태인데, 얘들은 이미 테슬라하고 다르게 카메라 플러스 라이다를 달고 다녀요. 위에 레이더를 달고 다니는데 레벨 3, 4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짜 빠른 거죠. 빠른 건데 사실 안정도는 떨어집니다. 얼마나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겠지만 테스트 베드로스는 테슬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때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주가로 봤을 때는 여전히 테슬라는 보수적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막 살아나고 전기차 좋아진다 하더라도 자기 내수 위주예요. 그게 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와 전기차는 조금 아직까지도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뭔가 반등이 나오든지 흐름 바뀔 때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수급이 돌고 돕니다. 어차피 메인은 아니지만 애플 때문에 저희가 얼마 전에 반등을 줬던 하이비전이 다시 올라왔죠. 제가 요 위에 선을 꺼놨습니다. 샀는 가격이 비슷한데 2만 4, 5천원 정도에서 흐름 볼 거고요. 한컴이 그때 기간 추천 나오고 올라가다가 쉬고 다시 올라가죠. 자,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그 샀는 가격 됩니다. 수익이, 한컴은 정말 작년에 수익을 좀 많이 봤어요. 올해 초에 이때 사가 이때 다 팔고 추가로 샀다가 좀 물려 있었던 거거든요. 성장이 좋고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면 반등 때 비중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한컴, 이스트소프트, 이건 아니구나. 뉴프렉스, 요 세 개죠. 뉴프렉스까지 있으니까 애들도 올라오고 있어요. 세 개 다 AI 테마 개별주 반등이 될 때 비중을 축소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픈 AI의 소라도 한번 제가 방송도 설명드렸잖아요. 글만 치면 영상을 만들어주고 1분 동안 아주 정교한 영상인데, 자, 중국도 여기에 대항하는 AI 소프트웨어를 공개했어요. 자, 길이가 좀 짧더라고요. 한 30초 정도 되는데 이 정교함은 미국에 못지 않습니다. 정말 길게 봤을 때는 이 빅데이터라든지 AI의 가장 큰 대국은 미국과 중국이 맞아요. 그게 가장 반도체가 중심에 있는 거고요. 로봇 테마는 말씀드렸다시피 슬슬 관심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오늘 보니까 두산 로봇 쪽 올라오더라고요. AI 빅뱅 확장 테마고 5월부터는 바닥에서 움직일 수 있다. 엔터하고 로봇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종 수급주라 해서 심심한 보라 했던 APR 노무라에서 44만원 목표가 불렀어요. 뭐 얘들이 부른다 해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냥 30만원 안착 시도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러고 있죠. 흐름 괜찮습니다. 요게 이제 저항대인데
여기 사가지고 뭐 일부적으로 팔면서 매매하면서 수급주로 보면 그런 되는 관심주라 보시면 돼요. 예, 금주가 5월 시작했지만 오늘은 외국인은 관망했어요. 아마 지금 3일간 연휴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분명히 환율이나 매크로들이 변화가 생기고 오늘 얘기드렸던 섹터 테마에 따라서 시장이 5월은 기대할 수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면 또 그래요. 빠질 때는 공포를 잡아드려야 되고 이렇게 또 조용할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음이 되게 급하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인단 말이야. 그럴 때는 여전히 한번 가면 진짜 세게 가요. 저희 종목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파워를 기대하면서 잘 홀딩해 주세요. 뭐 전 그러면 제가 관종주도 보여드리니까 그런 거 보셔도 되고 여전히 강한 거 약한 거 할 거 줄일 거를 다 나눠서 보시는 게 실전입니다. 자, 5월 5일이 어린 날이고요. 이번 주에 가정의 달인데 좋은 행복한 휴일 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6일은 대쪽 공휴일입니다. 휴장이니까 3일 쉬신 이후에 제가 보고 중간에 또 주말 방송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5월자 시작과 함께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젤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감사했습니다. 마칠게요.